고기만 줄이셔도 된다. 하루에 한 번만 고기를 드셔라. 시리얼 몸에 안 좋습니다. 우유는요, 따지고 들면 정말 문제가 많아요. 계란은요? 계란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또 제대로 식사를 하면 음식의 섭취나 뭐 소화, 흡수, 배출되는 주기도 알아야 된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일단 살아있는 음식으로 먹으시면 되는데 제일 논란이 뭐였냐면 인간이 과연 하루 3끼 먹어야 되냐였어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지금 많이 건강에 관심 있거나 건강 프로에서도 다이어트 하신 분한테 키워드거든요. 그렇죠. 옛날엔 하루 3끼는 다 먹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바뀌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언제부터 3끼 먹었나 생각해 보시면 답은 간단히 나와요. 그 먹을 거 없던 동물한테 쫓겨서 과일 따먹고 그러니까 10,000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 잉여 생산이라는 거는. 10,000년 전에 뭐가 있었냐? 농업혁명. 식량을 곡식으로 농업이 되고 그다음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인간이 좀 푸짐하게 먹기 시작한 건데 그래도 삼시세끼 먹은 거는 산업혁명 때밖에 안 돼요. 300~400년밖에 안 된 거죠.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노동자들 얼마나 일을 시켰어요. 하루 4시간밖에 안 재우고 사탕수수 얼마나 재배시켰어요. 하와이에서, 미국에서 흑인들 데려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우성이니까 먹을 거라 줘야 되잖아요. 그럼 아침에 뭘 주기 시작했냐? 시리얼, 빵, 우유. 그래서 나온 거예요, 토스트가. 그게 근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문화가 쌀 소비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쌀을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밥심이다. 이 마케팅이 시작된 거죠. 1970년, 80년대 보릿고기까지 누가 아침밥 먹었어요? 누가 소고기 먹고. 근데 다 잘 살았잖아요. 그때는 암 발병률이 더 떨어졌어요. 검사랑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생각해보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있을 때 누가 그렇게 치매 왔습니까? 90, 100세까지 사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 못 먹던 시대에도. 그래서 결국엔 뭐다? 장수의 비결을 찾아보니 결론은 뭐다? 소식. 왜 근데 소식이냐? 우리 인간이 이거는 진화론적으로 모든 인류 고고학자들이 다 밝혀낸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뭘 먹으면은 이거를 소화하고 에너지로 재생하고 해야 되니까 엄청 효율적으로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가장 소화시키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필수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얘기하고요.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은요. 아주 소량이면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고용량 기능식품 먹으면서부터 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몸에 염증이 쌓인 거죠. 근데 이 단백질은요. 근육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이 세뇌를 시켜서 고기를 많이 먹게 만든 거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한테 필요한 양은 아주 그래서 모유의 7%밖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폭발적인 성장을 3세까지 하잖아요. 근데 엄마 모유에 단백질 함량이 7%밖에 안 돼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근육을 만드는데 고기를 먹었을 때 그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은 하루에 최대 36g밖에 안 돼요. 그러면 평균이니까 30g이면 손 한 움큼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기본 160g에서 200g 먹잖아요. 1인분에. 하루에 2끼 아침부터 고기 드신 분들 하루에 막 1kg도 먹어요. 그럼 그거 아무 효과 없어요. 닭가슴살 백날 먹어봤자 그 근육을 안 간다고요. 헬스 산업? 이제 헬스 산업하고 관련된 게 뭐예요? 운동복, 운동화, 의류 산업. 운동해야 돼! 해야 돼! 먹어야 돼! 그러면 단백질 보충제. 다 퍼져서 이 삼시세끼에 이어서 단백질 보충제, 기능식품, 영양제, 산업이 다 뭉뚱그려지면서 만들어진 거다. 실질적으로 인간은 하루에 2끼만 먹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뭐야? 16대 8, 20대 4. 근데 이게 동양에서는 이미 음양오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화토금수. 근데 이게 캘린더 달력에 보면 일, 월화, 수, 목, 금, 토. 이게 음양오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어요. 동서양 문화가 마야 문명이나 잉카 문명이나 아즈텍 문명이나 우리나라 한방 문명이나 중국 문명이나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한방은 한의학은 수천 년간을 이제 기록을 해왔던 학문인데 서양의학이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300~400년 안에 완전히 월등하게 이게 막 화학 얘기 어려운 얘기들 막 하고 방사선 동위원소 다 밝혀내고 물론 그게 엄청나게 기술이 와서 우주선을 만들고 달나라 가고 화성까지 탐사할 수는 있죠. 근데 현재 의학 과학기술이 수준이 뭐냐? 풀 한 포기 못 만들어요. 사과 하나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암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연에서 온 게 에너지가 우리 인간에겐 가장 흡수가 잘 되고 배출이 잘 된다. 이때 그 뭐야? 낮에 먹고 밤에는 먹지 마라. 그게 오래돼 온 거잖아요.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쉬고 해가 뜨거우면 그늘에서 쉬고 해
조금 지면은 다시 일하고. 그게 자연의 원리인데 이걸 역행하기 시작한 거죠. 순행을만 하면 좋은데 그래서 삼시세끼 먹으면서부터 근데 그것도 채소 과일을 먹으면 좋은데 가공식품, 죽은 음식을 먹으면서부터 만성염증이 생기고 비만이 되고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다 지금 의사들도 16대 8 간헐적 단식을 많이 권하는데 이게 이제 저탄고지 탄수화물 줄이고 지방 많이 먹어라. 그러니까 즉 지방 많이 먹으라 하니까 막 삼겹살 고기를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탄수화물 줄이라니까 밥을 줄이고. 근데 단순히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쉽게 설명을 3대 주기로 저는 이제 전파를 드리는데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먹을 시간이에요. 먹을 시간. 섭취. 네. 섭취 주기. 그 다음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동화 주기. 먹었던 음식이 소화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새벽 4시부터 낮 12시예요. 그러니까 야식이 몸에 안 좋다는 거 우리 대부분 알잖아요. 알죠. 근데 아침에 이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가 소화 흡수했던 걸 내보내는 배출 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소를 배출해내는 속도보다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는 속도가 빨라서 몸이 아픈 거예요. 간단하죠. 그게 염증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렇게 진화하기까지 얼마나 완벽해요. 뇌부터 해서. 침팬지하고 DNA 유전자가 몇 프로 같은 줄 아세요? 99%인가 뭐 맞아. 들었는데. 99.6%가 같아요. 0.4%가 다른 게 아니고 같다고요. 근데 이 결과는 뭐냐? 우리는 뇌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침팬지는 육체의 발달을 그냥 선택해버린 거죠. 근데 침팬지는 과일이 주식이에요. 우리처럼 치매 와서 죽지 않습니다. 고릴라가 우리 인간보다 40배가 힘이 센데 걔들 고기 먹지 않아요. 황소, 소, 말, 코끼리 근육 만들려고 고기 먹는 이 초식동물 보셨어요? 코뿔소, 하마 이제 이해되시죠? 우리 인간만이 근육 만들면은 단백질 그것도 고기로 먹어야 된다고 낙농업, 축산업 이 농업혁명 이후에 생긴 이 산업들이 먼저 발달됐잖아요. 이 기조의 기득권들이 만들어놓은 세뇌에 200~300년 동안 갇혀져 있었다. 근데 이게 현대과학이 발달하면서 되려 이제 데이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침에도 이걸 배출해 주도록 기다려라. 근데 이게 힘드신 분들은 아침에 살아있는 음식으로 드셔라. 채소 과일. 네, 섭취, 동화, 배출 이 주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2018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뭘로 받았냐? 간단한 자연의 이치를 호르몬의 기전으로 밝힌 거예요. 멜라닌, 멜라토닌, 세라토닌, 그렐린, 렙틴, 인슐린 이런 거 어려워요. 제가 뭐 얘기를 해봤자. 근데 떠들잖아요. 건강 프로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어쩌고 렙틴 저항성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해야 그럴싸하잖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기전을 호르몬 기전을 밝혀내서 이 3대 주기에 맞춰서 우리 인간은 이게 돌아가는데 세계는 같이 돌아가요. 섭취, 동화, 배출. 제가 지금 먹으면 이 세 개가 같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주 먹으면은 이 주기가 깨지니까 소화 에너지로 많이 쓰이니까 회복 재생돼야 될 때 쓰여야 될 에너지들이 분산되니까 이제 왜 소식해야 장수한다라는 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은 점심과 저녁 두 끼 먹는 걸 추천하시겠네요. 아침보다는. 그래서 하루에 2끼면 한 달이면 30일 잡으면 60끼만 드셔도 된다. 그래서 제가 7대3의 법칙으로 적용하면요. 3, 6, 18, 18번이나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셔도 돼요. 술도 드셔도 되고, 치맥 먹어도 되고, 돈가스 드셔도 되고, 라면 드셔도 되고, 18번이면 많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고기만 줄이셔도 된다. 나머지는 42번, 점심, 저녁에는 가급적이면은 하루에 한 번만 고기를 드셔라. 육류를 소비를 줄여야 되는 건 우리 몸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 위해서도 줄이셔야 돼요. 메탄가스 엄청 나옵니다. 소들 방귀로. 청소년 때는 아침 식사, 뭐 성장하려면 발육하려면 뭐가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청소년도 마찬가지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분명히 성장이 15세에서 18세까지 특히 저는 진짜 여기 애를 키워보면서 야 인체의 신비는 이거는 정말 알 수가 없다. 엄청 먹어요. 먹을 때는. 위장은 정해져 있잖아요. 먹은 만큼 또 대변이 엄청 나와요. 이게 저게 어디 있다가 나오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주는 과학적 수치가 다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음식은
조절이 됩니다. 자기가 지금 필요한 만큼 충분히 먹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다? 고기를 과도하게 먹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죽은 음식을, 피자를 몇 판을 먹고, 아이스크림을 계속 매일 먹고, 돈가스를 먹고, 아이들은 살아있는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주식으로 하고 마음껏 주셔도 돼요. 배가 고플 때는, 허기질 때는, 성장할 때는. 베지테리언이라고 하잖아요. 네. 채식주의자들. 그럼 이거랑 마찬가지로 과일만 먹는 프루테리언이 또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먼저 이 정크푸드 햄버거 문화가 생겨서 이게 안 좋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채식주의가 먼저 생겼거든요. 그럼 미국인들, 이 가정들이 아이들을 다 어렸을 때부터 고기 아예 안 먹여요. 그럼 그 아이들이 키가 안 컸냐? 다 커요. 이미 그래서 2000년도에 미국 북미 영양학회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채소, 과일식, 통곡물, 견과류만으로도 모든 영양소는 섭취는 가능하다. 모든 영양학회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양이 문제인 거죠. 이 먹는 양이. 지금 사과 한 알도 안 먹는데 양을 이 정도는 먹어야 돼요. 한 번 먹을 때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아이들 먹이냐는 거죠. 엄마들이. 안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유랑 시리얼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바쁘신 분들은. 그리고 우리 뭐 광고나 이런 거 보면 뭔가 되게 맛있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느낌도 살짝 있거든요. 네. 이건 몸에 되게 안 좋은 건가요? 저도 진짜 시리얼을 많이 먹었어요. 네. 쪼리뽕 우유 많이 말아 먹고요. 그리고 진짜 모든 시리얼은 다 먹어본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근데 시리얼이 튀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튀긴 게 안 좋으니까 오트밀 구운 걸로 이제 바뀌고 설탕이 안 좋은 게 밝혀지니까 제로 슈가, 뭐 3분의 1 슈가. 시리얼 몸에 안 좋습니다. 우유도 완전 식품이 아니고요. 아, 우유가 완전 식품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일 불편한 진실이 커피인데 그 다음 이제 우유. 우리나라도 더 이상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안 해요. 그래서. 아, 우유를. 네. 이제 지방 자치교장, 뭐 자치단체장으로 선택권 위임 준 게 비염 아토피를 갖고 온다. 그리고 유방암을 갖고 온다. 우유 자체가 그렇기보다는요. 왜냐면 우리 인류가 또 영양분 섭취를 했던 게 분명히 우유가 있었을 거거든요. 단백질 보충원도 맞고. 근데 이게 가공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공되면서. 멸균, 살균 되면서. 그러니까 변성이 돼버린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 카제인. 왜 카제인, 나트륨 없앤 뭐 믹스커피 이런 홍보 마케팅 들어보셨을 거고 카제인 안 들어간 분유 비싸게 팔거든요. 이게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소화 흡수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유는 송아지가 먹는 거라서 그래요. 인간이 먹어서 소화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자, 가끔 먹는 건 원기 회복에도 도움되고 왜?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뭐 빙하기구, 해빙기구, 이런 간빙기구, 채소 과일도 없는데 가뭄 오고 막 수해 일어났는데 먹어야 될 게 없으면 우유라도 먹어야 되고 죽은 동물 시체 고기라도 먹어야 돼 생존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도움이 됐죠. 근데 그때 지금 우리처럼 매일 어디든 먹을 수 있는 상황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우유는요, 따지고 들면 정말 문제가 많아요. 생산 과정에서. 그러면 비슷하게 완전 식품에 물리는 계란은요? 달걀. 달걀은 진짜 몸이 좋은 거라고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통틀어서 고기, 우유, 계란이 바로 동물성 식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반대는 뭐예요? 그러면 식물성 식품. 그러니까 동물성 식품이 몸에 안 좋다는 거는 이미 자명한데 계란도 여기에 완벽하다라고까지 이제 거의 마케팅이 돼 있는데 계란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가공식품 뒤에요. 이 문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제품은 뭐 생선, 토마토, 계란과 같은 공정시설을 사용했습니다. 알레르기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란 먹으면 알러지 나신 분들이 있거든요. 토마토도 그렇고 특정 물질들 먹으면 알러지가 나요. 그러니까 계란이 완전 식품이면요, 이게 그렇게 두드러기 반응까지 나오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소하고 황이라는 중금속이 축적이 됩니다. 그걸 잘 안 알려주죠. 계란에요? 네. 왜요? 오래 먹었을 때 비소가 몸에 쌓이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때 전제도 우유랑 똑같아요. 소도 똑같아요. 햄버거가 최악의 음식인 이유가, 가공육이 최악인 음식인 이유가 소들을 케이지에 가두죠. 가둬서 오직 살찌우기 위해서. 그러면 동물성 사료 먹여서. 그게 광우병이잖아요. 소가 소를 먹어서 미쳐가지고 그 미친 소를 먹으니까 사람이 죽는. 닭도 케이지. 그럼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동물성 그 바이러스, 즉 AI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새만 지나가도 다 떼주고 마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지하려고 항생제를 계속 놔요.
그러면 거기에 고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젖소 같은 경우는 우유로 젖으로 그게 나가요. 그리고 특히 젖소는 계속 저기 임신을 인공적으로 수정을 시켜서 젖을 돌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1년 내내 젖 잔다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어요? 그러면 염증이 생기죠. 항생제도 놓죠. 그러면 소도 마찬가지고 그 소가 있는 스트레스 받은 거랑 항생제랑 동물성 사료, GMO 유전자 된 거랑 그러면 닭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거기서 나온 계란이 좋지 않다는 거는 다명한 거여서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뭘 했냐 난각번호를 넣은 거예요. 계란에다가 이 계란은 몇 등급이다라는 걸 새겨라. 4등급제로 나눴어요. 그래서 유기농이라는 거는 소, 닭, 돼지를 다 방목시켜. 그래서 뉴질랜드나 호주산이 차라리 청정육이 좋다. 전 차라리 그런 고기 드시라 그래요. 아무리 비싸고 뭐 좋다고 뭐 투뿔이라고 이런 상관없고 이게 과연 소들이 풀 뜯어 먹으면서 방목한 상태에서 정말 우리 인류가 먹어왔던 자연 상태의 소냐. 그리고 닭도 치킨이 그러니까 최악의 음식인 거예요. 집중적으로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수탉은 다 죽이고 수컷은 다 죽이고 암컷들만 빨리 살을 찌워야 되니까 먹이고 일부러 하고 살 찌워서 또 팔고.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우리가 육류 섭취를 하니까 그러면 달걀도 당연히 안 좋은 게 확인이 돼서 난각제가 나온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4등급 현재 케이지 상태. 3등급 약간 떨어져 있으면서 저기 동물 사료 안 먹인 거. 2등급이 이 간격의 차이를 이제 많이 두고 방목시킨 거예요. 닭들이 자유롭게 이제 녹아. 근데 가둬져 있죠. 1등급이 뭐냐? 자유롭게 완전히 방목시키면서 그냥 쪼아 먹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계란은요, 한 알에 얼마일 것 같으세요? 한 알에. 평균 1,000원 합니다. 한 개에 일반 마트에서도 거의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마트에서는 어디까지 파냐면 2등급. 유기농, 왜 목초 계란, 유정란. 닭이 수정을 해서 계란을 낳지 않는 게 무정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안 좋다는 게 확인이 됐다니까요. 그럼 1등급은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저는 계란 드실 거면 난각번호 1번을 드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기능식품 효과도 안 된 거보다는 부작용이 있는 게 확인된 거보다는 차라리 내가 완전 식품인 줄 알고 먹었던 계란에 돈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이래요. 보통 그냥 30개 한 판이잖아요. 네. 일반적인 게 한 알에 100원, 200원 한다고요. 그럼 목초목이고 유정란이 한 알에 500원까지 가요. 항구에. 난각번호 1번 가면 1,000원 하니까 10배잖아요. 100원짜리 먹다가. 그럼 이럴 때 사람들이 비싸 이렇게 마케팅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채소 과일도 유기농 비싸 이렇게. 실은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은 사면서 내 몸에 들어오는 거는 완전식품 계란을 드실 때는 이런 데 돈을 안 쓰신다는 거죠. 차라리 영양제나 그런 거에 돈 쓸 바에는 우리가 먹는 그런 계란이나 채소 과일을 좀 비싼 거. 근데 정보가 없었으니까. 네.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고 이미 나라는요 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가이드라인 지침을 다 알려줬고 제 얘기가 아니고 식약처에서 했는데 언론에 자주 안 나오니까 근데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난각번호가 아직 이게 세분화가 아직 시행 단계라서 영세민들이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낙농업 때문에 우유 소비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원유를 가격을 보존해주는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1970년대부터 써왔던 정책을. 국가가 쌀 가격, 수매 가격과 원유 가격을 정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밀크플레이션, 우유가 이제 한 통에 3,000원 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낙농업계도 물론 먹고 살아요. 전 다 상생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커피가 몸에 안 좋습니다. 드시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루에 10잔 드셨다면 한 잔 줄이셔도요. 커피 시장은요. 다 살아요. 돈 버닙니다. 스타벅스 돈 계속 벌고요. 내 주위에 가족들 하신 분들 망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많이 과하게 먹었으면 줄인 만큼 내 그 돈에 남는 거를 내가 재테크를 다른 데 하셔야지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그걸 돈을 소비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